이혜양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주신 증인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물 문제와 민간 위탁 업무의 연구를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물 관련해서는 그 사업소가 따로 있기 때문에 민간 위탁에 대해서 민간 위탁 관리 지침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제 이번에 행감 자료나 이런 거에서 민간 위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취합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논문도 받고 전문 서적, 감사원의 2013년 민간위탁 관리 실태 이런 서울시 민간위탁 지침, 서울시 민간위탁 제도 개선 계획 이런 자료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우리 지금 행정에서조차 행정을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조차 민간위탁 사용 수익 허가 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구분, 그리고 시설 위탁인지 시설과 사무의 위탁인지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것이 수익형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부서에서 지금 막 민간 위탁을 결정하고 그러고 있는 지금 업무를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민간 위탁 관리 위탁 이런 것도 있는데 일단은 민간 위탁 범주의 관리 위탁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사용 수익 허가하고는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사용 수익 허가는 사적 재화나 사적 재화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사용 수익 허가라고 보면 되고요. 민간 위탁은 일단 공공성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위탁인데 또 대행이 있어요. 그죠? 대행. 용역이 있고 또 거기에서 보조 사업이 또 민간에 나가는 보조 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 정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행 같은 경우에는 무주권에서 다 찾아봤더니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장만 대행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제외하고 민간 위탁과 사용 수익 허가에 대한 분명한 구분.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민간 위탁으로 어떤 레저 바이크 호텔이나 이런 것들도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전에 민간 위탁에 대한 적정성이 미리 검토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냥 적자가 나니까 민간 위탁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민간 위탁으로 가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리 검토하는 단계. 그러니까 이것이 본 의원은 이제 기획실의 업무를 또 늘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어디선가는 총괄 기능을 해야 되는 거죠. 심의하는 기능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이제 이해양 위원님께서 민간 위탁이랄지 행정재산 관리 위탁이랄지 또 사용수익허가 대행 업무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셔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것을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셨듯이 직무 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 어떤 일정 면적 이상, 일정 금액 이상 그런 부분만 이렇게 심의할 것이 아니라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할 때 아예 그때 관리 운영 방안까지도 같이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는 지금 이것을 총괄 기능을 재무과 공유재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유재산은 재무과고 위탁 사무는 또 자치행정과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총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만 지금 위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총괄하면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제 기획실을 이제 연상을 하게 돼서 아까도 염려해 주셨듯이 행정의 방향을 좀 제시를 해주는 식으로 이렇게 예. 민간 위탁의 방향
뭐 기준 이런 분명한 기준 정하는 그런 걸 좀 해주면 다른 부서들에서 이렇게 좀 업무하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민간 위탁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예, 있잖아요. 예. 이제 그렇고 이제 의회가 동의에 들어올 때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사용료나 뭐 위탁 비용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것을 이제 민간 위탁 할 것이냐, 직영으로 갈 것이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민간 그 위탁 이전에 이제 의회 들어오기 전에 더 집중적인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의회에서 막 적자 나니까 위탁해라, 매각해라 이렇게 해서 할 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그래서 이제 부분을 또 군정에 네. 각 분야별로 이제 심의위원회가 없는 것은 이제 군정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네. 있습니다. 이제 그런 기타 데서 이제 안건들 어떤 협의할 수 있도록 컨트롤 기능을 하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그쪽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네. 이제 각 분야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심의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그래서 하겠습니다. 위탁 비용, 사용료 산정 기준, 네. 위탁 기간, 뭐 이런 것들, 협약서 체결, 이행 보증 관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돼야 되고, 뭐 당연히 민간 위탁은 의회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사후에 위탁 이후에 관리 계획이 서 있어야 되는 거죠. 회계 감사나 지도 감독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시설들마다 위탁 업무마다 또 특성들이 다 존재를 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혼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용어 사용에서부터 혼란이 지금 오고 있어요. 대부료는 일반 재산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 재산이 아니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그 재산 관리를 하는 재무과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행정재산 대부료라고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 용어 사용이나 이런 거에서 미리 정의가 되지 않으면 교육이 되지 않으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당연히 이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 민간 위탁이랄지 행정재산 관리 위탁, 그다음에 사용 수익허가, 예, 또 대행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예.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겠고요. 위탁 업무에 대해서 이제 위탁을 했을 때 사용 수익 허가를 했을 때 어떤 사용 수익 허가는 좀 제외를 해놓고 위탁 부분은 좀 성과 제도 이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정한 우리가 행정에서 할 때보다 어떤 전문성이 더 생기고 효율이 생겼는지 만약에 성과가 생겼다면 약간의 인센티브도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재 조치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과나 수지 분석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없이 그냥 민간 위탁을 반복해서 그냥 하는 뭐 의회 동의 절차 거치고 그냥 민간 위탁하고 이런 식으로만 반복이 돼 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예. 관리 운영 방향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고민해 예,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제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네네, 좋겠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전문 그런 자료들을 봤는데 가장 분명한 것이 이게 이제 그 서울시에서 만든 민간위탁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장 선명하게 기준이 잘 잡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또 서울시도 2017년 8월달에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이제 뭐 일찍 만들어서 계속 이제 개정 이렇게 보완해가는 어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또 민간위탁 제도 개선 계획도 또 만들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 가지를 본 것 중에서는 이게 서울시께 좀 기준이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논란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죠? 예. 그래서 서울시 그 민간위탁 관리 지침을 한번 그 확인을 하시고 우리 무주군의 관리 지침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부서마다 용역하는 뭐 용역 보고회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각종 위원회도 많아요. 그러니까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용역 보고회나 이런 걸 봤을 때 조금 형식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용역 자료도 너무 부실하고 중간 보고회를 가보면 우리 지금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그 인구 용역도 중간 보고 지금 마무리 보고 하셨죠 얼마 전에. 네, 중간 보고를 한 차례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차 네. 중간 보고를 했고요. 제가 중간 보고 때 가니까 그 용역 자료는 그냥 캐비넷 용역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1차 용역 보고회 할 때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한 거, 설문조사한 것을 분석해 온 거에 불과해서 제가 그 중간 보고를 한 번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사업이 제시가 돼야 중간 네. 용역 보고를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2차 보고회 때는 아까 우리 문희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을 드렸는데요. 5개 분야로 약간 한 25개 핵심 사업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역 보고회를 하고 이제 그럴 때는 의견을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럼 타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저희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2차 우리 그 인구 종합대책 수립할 때는 우리 민간위원회들까지 같이 참석을 해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금 그렇게 하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인구 대책위원회인가 뭐가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인구 용역 보고회를 하는데 위원회는 있는데 그 위원회들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오게 해서 주민들을 오게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 그래야지만 그 중간 보고회라는 거는 의견을 받아서 보완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냥 공무원들만 앉아서 용역 보고회를 할 때는 그게 좀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타 부서에서는 의견을 많이 안 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예. 이번에 우리 인구 늘리기 추진위원회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예. 그 외에도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네네. 아이, 잘하셨습니다. 공모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공모 제안을 받아가지고 한 56개 제안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심의를 하고 그런 것들도 같이 종합계획에 담겨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구 용역에 대해서 그 이후에 중간 용역 보고 이후에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가는 과정에 그래야지 용역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용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각종 이제 용역 중간 보고에 뭐 마무리 보고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만약에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할 거면 사실은 행정력 낭비죠, 그죠?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될 시간에 거기 가서 그 보고를 듣고 있고 그냥 아무런 의견 내지 않고 그대로 그냥 보고서는 마무리가 되고 이러면 사실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의견을 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행정을 펼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 좋은 대안도 만들 수 있고 또 실패와 실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듣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이 우리가 연말에 마무리되다 보니 지금도 계속 뭐 용역 보고회도 하고 각 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걸 조금 더 앞당겨서 연말까지 오지 않게 이제 중간 보고회도 하고 마무리도 되고 이런 식의 좀 여유 있는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특별한 경우가 없다 하면은 뭐 당겨서 하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다만 이제 1년 단위나 이렇게 계획을 두고 할 때는 이제 계절별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특수성이 있는 건 그런 그런데, 것들은 제외하고는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제 용역 보고회들도 그런데 용역 보고회를 할 때 미리 또 자료를 배부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 자료를 보면서 무슨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그죠? 미리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주시고 용역 보고회뿐만이 아니라 각종 위원회, 설명회, 공청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정했으니 따라와라라는 게 아니라 의견을 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꼭 이렇게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 지난번에 언젠가 그 우리 이광환 위원님께서 한번 저에게 질문을 하신 업무 보고 된 것 같은데요. 무주를 무주답게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한번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때 답변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무주 사람들에 의해서 무주의 지역 자원을 가지고 무주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저는 무주답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민들의 의견을 국민들의 소리를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위원회를 우리가 하다가 보면
위원회에서 약간의 쓴소리를 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면 그 임기 기간 끝나면 잘려버려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네, 해야 될 것 대부분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회라는 것을 그냥 와서 그냥 심의해주고 찬성만 해주라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네. 당초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죄송하지만 목표도 중요하고 목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그래서, 부분들을 예. 각 부서에 공유를 해서 좀 개선을 해서 정말 반대 의견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약간의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조금의 시간이 걸릴지라도 반대 의견을 존중할 줄 알고 소수 의견이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당하신 말씀인 네.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래야지만 일방적인 행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 좀 개선해 주시고요. 실질적인 용역, 실질적인 주민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각 부서에서 또 이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죠? 네네. 예. 특별회계 관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상수도 특별회계, 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제가 이번에 한 2개의 특별회계만 들여다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어요. 일반 특별회계가 있음에도 일반 회계로 다 가져가서 세입 처리를 하고, 예. 그러면 특별회계의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기획실에 온 지 한 4개월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와서 이해 추경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본 예산 이제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에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일반회계, 이제 특별회계하고 기금 쪽에 그렇게 특별회계가 설정돼 있고 기금이 조성돼 있으면 그 목적과 기능을 따라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일반회 금방 말씀하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예. 있고 또 아니, 기금에서 하게 돼 있는 사업을 예. 그냥 예산을 들여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한- 중복되지 않도록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생기는 각종 우리가 그 세입 부분을 실제 일반 회계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특별회계 수지 분석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수지 분석조차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회계 전입금에만 의존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저는 존치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 수입도 지출도 네. 공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행안부에서 내려온 그 특별회계 구조조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회계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막대한 예산을 보내놓으면 신경을 안 써요. 특별회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 우리 그 예산부서가 또 그 기획실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 쪽도 네, 그렇죠. 같이 아울러서 이렇게 제가 이번에 살펴보도록 기금은 안 하겠습니다. 봤는데 당연히 같이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는 그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이제 예산이 하여튼 방만하게 운영된다든지 아니면 네. 중복 투자되는 것은 철저하게 한번 지형하도록 방만하게 하겠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너무 방만하게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전체적인 무주군의 행사 축소 폐지 부분,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할 때는 기획실에서 어떤 방안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하고 봤는데 기획실에는 자료가 없어요. 각 부서에서 그냥 행사들 나열해놓고 여부 뭐 이것만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 기획실에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의회에서도 행사를 좀 축소 또는 폐지, 통합 이렇게 하는 주문이 많았었고 또 우리 황인동 군수님 들어오셔가지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좀 축소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 추경 때도 그랬고 본예산 할 때도 그 행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봐가지고 통합하든지 폐지하든지
자율적으로 좀 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에는 행사 축제 이런 부분에 약간 예산이 한 10억 정도 이렇게 감돼서 편성됐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년에 그런 축소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네, 반영이 한 됐다는 금액으로 거죠. 한 10억 정도를 축소시켰습니다. 행사 예산 10억 정도요. 그래서 이제 그 본의원이 7월달 민선 7기 들어와서 7월달 업무 보고에서도 이런 우리 정말 행사가 너무 많다라고 했고 또 군수님께서도 각 읍면에서 그런 또 약속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할 때 뭔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이렇게 다 줄이자고는 주민들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면서 내 걸 줄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좀 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규 행사를 할지 신규 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 파급 효과를 할지 그 후에 다른 것들과의 형평성, 주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행사 일몰제라는 그런 것도 뭐 이렇게 예,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이제 성과 평가 뭐 이런 예. 것들. 예. 그래서 이제 뭐 보조금도 비슷한 이제 부분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긴 하는데 보면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좋게 올라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의회 예산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깥에서는 우리 예산 내년에 다 없어졌어요 하는 팀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곤욕스러운 부분이 그겁니다. 좀 네. 뭐 이제 툭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희 이제 교육실에서 예산을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삭감을 하면 난리가 이제 나죠. 네. 교육실에서 예산을 삭감했다 하는 얘기가 들리고 좀 더 이제 하면 뭐 단체에서 찾아오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것도 합리적이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봅니다. 네. 또 주민들의 시각은 행여나 우리가 그 선거에서 반대 조직이라고 없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신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충분하게 예, 예산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됐다면 합리적인 거기에 기준으로 대한 해야죠. 충분한 예. 타당성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어떤 그 선거를 개입한 어떤 그런 조정이나 이런 거는 정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정말 행사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줄어가는 이제 효과가 있을 텐데 10억이나 줄었다고 하니까 그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하시고 객관적으로 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내년 그리고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방안들을 좀 모색을 하셔서 어떤 그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축소 폐지 이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마 부서에서도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를 들자면 이제 우리 체육 쪽에 1년 내내 막 체육 행사가 여러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집약해서 하겠다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예. 체육대 행사를 하는데 좀 그 내빈으로 앉아 있기에 좀 민망한 자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예산이 수반되니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식을 이제 하고 있고 이러면 사실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조금 그게 지루한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방법으로 뭐 점심 식사 시간에 가서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나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라북도에서 대구 무주간 고속도로 예타 면제에 대해서 3건을 올렸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대구 무주 대구간 고속도로 부분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주군에서는 어떤 그 활동을 펼치셨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특별한 활동보다는 이제
그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을 그걸 주도적으로 하시는 국회의원님이 계십니다. 그쪽에서 이제 군수님하고 통화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었고 또 우리가 그 예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그 기재부 쪽인가 국회 쪽에서 예타가 너무 이를테면 뭐 도로 같은 경우는 뭐 교통량이랄지 또 뭐 이런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를테면 이제 태권도공원 같은 경우 이런 데는 우리 국가적인 브랜드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교통량이 적다는 이유로 수년간 좀 그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예타의 그 항목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하겠다는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활동은 우리 무주군 차원에서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본 의원이 저번에 인구 용역에서도 우리가 무주 내에서 뭘 아등바등 해가지고 변화가 있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여건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가 철도망이나 이런 고속도로 부분들. 지금 그 대구 무주가는 무주라는 지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주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한번 주도적으로 한번 키를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 군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그 3건을 올렸잖아요. 그 중에 무주가 해당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무주에서는 정작 가만히 있다는 거죠. 옛날에 예전에 그 성주 대구간 성주 사드 문제로 성주 대구간이 되고 성주 무주간이 추진이 안 됐을 때도 무주군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본 의원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무주가 주도적으로 좀 뭔가를 보여줄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국회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주 내에서만 뭐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 걸 가져올 수가 없어요. 하여튼 우리 무주의 영향력을 좀 대외적으로 좀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대구 무주간은 산악지대, 성주를 지나서 무주간이 산악지대예요. 산악지대고 배후 도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타가 면제되지 않으면 사업 채택되기가 참 어려운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번에 예비 타당성 면제에 대해서 무주군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한번 의지를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과 같이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할지 아니면 정치권이랄지 그리고 도하고도 의회에서는 지금 건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집행부 행정에서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정치권 이런데 지금 그 관련 국가기관 많이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뭐 이제 예전에 의장님을 지내셨던 분들한테는 이런 자료가 다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참 본 의원은 이렇게 지난 민선 6기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또 무슨 변화가 있을래나 기대를 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서 참 많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구 무주간 고속도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면제에 분명히 채택이 돼야 되고 그게 12월 초쯤에 아마 결정이 날 거예요. 그죠? 근데 되도록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거고 논리는 동서합, 국토 균형 발전, 태권도원 이런 것들을 함께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제성의 논리는 안 되는 게 분명합니다. 도, 기재부, 국토부, 국회 총 동원해서 좀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무주군의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질의 마치겠습니다.